안녕하세요. 자, 잘 지냈죠? 자, 오늘은 어디에요? 자, 33페이지죠. 자, 이번 달은 요거는 확인하고 가야 돼. 계속 우리가 나오죠. 자, 지적의 3요소는 알고 가야 됩니다. 반드시 암기하고 가야 돼요. 뭐, 지적의 3요소 뭐 수없이 했으니까, 요게 뭐예요? 토지, 지적 공부, 요렇게 등록. 자, 우리가 이제 오늘 3주차입니다. 3주차에서 요 세 개를 모른다 그러면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지적의 3요소, 토지, 지적 공부, 등록. 요 지적 공부는 몇 종류일까요? 요게 8종류죠. 8종류. 자, 여기에서 이제 토지 등록하고 이제 단위를 연결해서 요게 뭐예요? 자, 필지죠. 필지. 그쵸. 자, 필지와 관련돼서는 이제 연관성이 있는 게 뭐예요? 예, 양입지죠. 자, 필지라는 것은 주된 토지, 양입지는 뭐예요? 종된 토지다. 이렇게 연결이 되고. 자, 여기와 관련돼서 이제 여기가 이제 몇 필지예요? 한 필지. 그쵸. 필지의 구성 요소는 뭐가 있어요? 소재, 이제, 지번이 있고, 그 다음에 지목, 그 다음에 면적, 경계, 그 다음에 좌표. 자, 요거는 그러면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요거는 뭐예요? 토지의 표시, 그쵸? 토지의 표시. 자, 토지의 표시사항은 몇 개예요? 6개. 6개가 뭉치면 몇 필지? 한 필지. 이렇게 가면 뭐예요? 필지란 토지 등록 단위다. 이렇게 또 올라가야죠. 자, 그러면 자, 지적의 3요소 뭐예요? 토지, 지적, 공부, 등록. 이렇게 이제 매치가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토지의 표시에서 표시는 권리의 사실이에요. 사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렇게 큰 틀을 봐야죠. 그러면 지적은 뭐예요? 결론적으로 사실관계를 주된 공시한다. 이렇게 연결이 돼야 돼요. 자, 지난주에 우리가 배운 게 뭐예요? 이제 지번. 지번은 무조건 한 문제 출제되죠. 자, 지목은 2문제가 출제돼요. 그러면 여기 뭐가 나와 있죠? 경계. 여기 뭐예요? 면적. 그래서 경계 하나, 면적 하나. 그래서 적어도 요 토지 표시사항에서 5문제가 출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난주에 배웠던 게 가장 중요해요. 뭘 배웠죠? 지번, 그 다음에 지목. 오늘은 뭐예요? 요거 뭐예요? 경계. 몇 페이지에? 33페이지. 자, 기본서가 가장 그래도 기본서는 뭐예요? 11월, 자, 1월, 2월, 3, 4, 5, 6. 요 6개월 동안은 기본서에다 매진을 좀 해줘야 돼요. 기본서가 뭐예요? 기본이 되는 책이 기본서입니다. 기본서. 결론적으로 2차 과목들은 결론적으로 기본서가 깔려 있어야 돼요. 그러면 기본서가 깔려 있어야 뭐예요? 5, 6월 달에 이제 뭐가 나오죠? 요약집이 나온다고. 요약집이 뭐예요? 짤막하거든. 핵심 단어만 있기 때문에 요약집을 읽기가 상당히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떤 결론이 생기냐면, 자, 기본서는 두꺼워요, 안 두꺼워요? 두껍죠. 그러면 요약집은 얇아요, 두꺼워요? 얇아. 그러면 요약집은 정이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안 들었죠. 그러니까 요약집에 대해서 나름대로 읽기가 상당히 힘들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2차 과목들은 결론적으로 기본서를 왜 충실해 놓냐? 결론적으로 요약집을 빨리 익숙해서 여러 번 돌릴 수 있도록. 그러면 이 기본서에 너무 정을 들여도 안 돼요. 정떼기가 상당히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기본서에서 이제 충실하게 해서 요약집이 나왔을 때 한 4-5번만 돌리면 누구나 이 점수는 다 나와요. 70점 이상은 나옵니다. 그럼 왜 안 나올까요? 결론은 안에서 안 나온다는 겁니다. 안에서. 뭐 자기가 뭐예요? 자기가 수업만 듣고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날 배운 거 그날 복습 자기 걸로 만들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이제 흐름을 잡았으니까 이제 지번을 배웠으니까 지목으로 갔다가 경계, 면적, 그 다음에 이제 요렇게 올라가죠. 요 끝나면 뭘 배울까요? 요 끝나면 요걸 배우죠. 요거 요렇게 배우죠. 무슨 공부? 지적 공부. 자, 지적 공부가 달라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 그게 바로 토지 이동이죠. 그럼 토지 이동이란 토지의 표시를 새로이 정하거나 변경 또는 말소하는 것. 자, 그러면 토지 이동의 수단은 무엇이냐? 바로 지적 측량이 돼요. 그럼 지적 측량도 개념을 간단하게 잡을 수 있죠. 여기 이제 몇 필지? 한 필지죠. 이렇게 하면 뭐예요? 두 필지. 이걸 뭐라고 그래?
분할이라고 그러죠. 분할. 그럼 이거 한번 읽어봐요. 면적, 경계, 좌표. 요 세 개를 믹싱하면 뭐가 나와요? 이 개념이 나오죠. 무슨 정량? 지적 정량. 그러면 지적 정량이란 면적과 경계와 좌표를 정하는 정량. 무슨 정량이죠? 지적 정량이래. 그러면 우리가 첫 길이라는 게 이게 힘들어요. 첫 길. 제가 지방에 이제 가끔 몇 년 전에 이제 부산을 갔을 때 부산 강의를 이제 수강생이 학원원장이에요. 학원원장인데 제발 좀 뭐 내려와 달라고 그래서 이제 한 2년 동안 내려갔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목표는 뭐예요? 요거 한번 파는 거. 이게 뭐예요? 또 너무 필지 빠지면 안 돼요. 명함을 뭐예요? 무슨 원장. 요 명함을 팔려고. 그래서 이제 그 원장이 뭐예요? 부산에서 뭐예요? 돈 많은 지주더라고 보니까 수강생인데 나름대로 요 명함을 하나 파기 위해서 뭐예요? 한 2년 동안 학원을 운영했습니다. 한 2년 동안 한 인원들이 진짜 많았어요. 250명에서 뭐예요? 한 400명이 됐었습니다. 그게. 그러면 우리 부산에서 강남은 어딜까요? 부산에서 강남. 해운대입니다. 해운대에서 이빨 뭐 다 해먹고 그 다음 단계에서 넘겼다고. 지금은 뭐예요? 인원이 별로 많지가 않아요. 자, 그러면 첫 길을 갔을 때 이제 무슨 첫 길을 갔을 때 KTX 타고 가죠. 바깥 구경이 궁금해요? 안 궁금해요? 궁금하죠. 처음에는 궁금하더라고. 그래서 한 달 동안 뭐예요? 창문본이라고 뭐예요? 이렇게 뭐가 있는지 한 달 지나니까 어때? 궁금해요? 안 궁금해요? 안 궁금하죠. 똑같아. 배경도. 여기 오면 뭐예요? 여기 지나간다. 그러면 KTX 지나가면 옆길에 뭐가 지나가는 것까지 예측이 돼요. 그러니까 한 달 딱 지나서 뭐예요? 2달째 되는 날은 이제 딱 타면 어때? 그냥 졸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첫 길이 힘들어요. 그러면 첫 길이 힘들어서 다시 돌아오는 데는 시간이 적게 걸린다라는 거야. 그러면 첫 길을 우리가 잘 익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뭐가 끝나면 뭐가 나온다. 이 목차 흐름이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페이지 33페이지 거기에서 뭘 봐요? 바로 경계죠. 자, 경계를 스스로 한번 하기 전에 이제 12월 달에 이제 한번 의미를 들었으니까 한번 경계를 공부할 때 자, 이거 뭐예요? 책을 쓴다 생각하면 뭐부터 잡아야 돼? 가장 중요한 거. 개념부터 잡아야죠. 개념. 뭐예요? 의라는 겁니다. 이 개념은 무조건 암기를 해야 돼. 개념 자체는. 그러면 경계를 정할 때 아무런 기준이 없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여기 봐봐요. 경계 결정 원칙이 나오는 거야. 경계는 어떻게 정해지는가? 원칙이 나오겠죠. 그럼 세 번째, 경계를 결정하는 기준들이 나올 거예요. 경계 결정 기준. 그럼 여기에서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요거죠, 요거. 뭐가 걸까요? 경계 결정 기준. 요게 뭐 작년에도 3개 지문이 출제되고, 요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뭔가 기준이 있어야 돼. 공부하는 기준도 있어야 되고. 그러면 여기에서 경계 결정 기준은 요거는 뭐예요? 기준은 누가 정해놨어요? 국가가. 그러면 결론적으로 읽어봐요. 암기하는 수밖에 없죠. 그렇잖아요. 암기하는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그러면 이제 하나씩 개념을 잡고 원칙을 잡고 기준을 정해 봅시다.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봐봐요. 자, 저희가 이제 그동안 내공이 좀 쌓인 한번 봅시다. 자, 요거는 누구예요? 자, 가필지죠. 가급니다. 필지를 우리가 가지고 놀아야죠. 요거는 뭐예요? 얼필지, 요거는 병필지가 돼. 병필지. 자, 그러면 요게 무슨 점이라고 배웠죠? 경계점. 요게 뭡니까? 요게 경계죠. 그럼 믹싱을 시켜봐요. 경계란. 자, 필지별로 무슨 점? 경계점을 직선으로 연결한 선. 이걸 뭐라고 그래? 경계라는 거야. 그러면 거기 33페이지 의 보니까 어디를 포인트로 잡아야 돼? 그러면 필지별 그 자리에다 노란 걸 딱 형광펜 쳐놓고 필지별. 자, 필지별 경계점을 직선 위에 곡선 위 직선으로 연결한 지적 공부에 등록한 선. 이걸 뭐라고 그래? 경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필지별을 지행별로 본체면 이거는 X입니다. 지행별이 아니라 뭐예요? 필지별. 그러면 우리가 전주에 뭐예요? 첫 주에 OX를 우리가 풀었죠. 그러면 필지란 경계란 지행별로 경계점과를 직선으로 연결한 선 어때요? X가 돼. 무슨 별? 필지별. 그러면 이 자리를 꼭 포인트로 잡아서 한번 잡아둘 필요가 있고요.
자, 경계 결정 원칙들이 나오는데 거기 경계에 관한 2번의 일반 원칙이 나올 거예요. 그 옆에 이제 청강이 드는 사람들은 한번 써봐요. 거기 방지에다가 이렇게 필지를 한번 그려서 자 한번 감각적으로 익혀봐요. 경계에 관한 일반 원칙에서 자 여기 이제 경계죠. 경계. 여기 뭐예요? 경계. 요거 뭘까요? 경계. 그러면 여기는 경계점 좌표가 되죠. 여기 뭐예요? 경계.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러면 경계 결정 기준들은 원칙들은 5개가 있다라는 거네. 자, 첫 번째. 자, 우리 지적의 주체는 누가 될까요? 국가.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하나 탄생하네. 자, 한번 저희가 거기 없다고 생각하고 내용이 없다고 한번 써봐요. 그래서 경계, 국정주의구나. 경계는 국가가 정한다. 경계, 국정주의. 자, 그러면 경계는 직선이 곡선이 직선. 그래서 경계, 직선주의라는 게 하나 탄생하고 경계는 그러면 두 줄이 한 줄이 한 줄이죠. 그래서 이걸 뭐라 그래? 경계, 불가분의 원칙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요거는 경계점으로서 연장하니까 X축, Y축이 나오죠. 그래서 이걸 뭐라 그래? 자, 축적 정대의 원칙이라고 그래. 자, 그러면 여기는 경계는 어때요? 꼼짝도 안 하죠. 그래서 움직이지 않는다. 그래서 뭐예요? 자, 부동성의 원칙이다. 그럼 저희가 뭘 그냥 끝내버려요, 이 시간에. 자, 경계는 누가 정해? 국가가 정한다. 그래서 읽어봐요. 경계, 국정주의, 직선이 곡선이, 직선, 경계, 직선주의. 경계는 한 줄, 경계 불가분의 원칙. 요거는 축적 종대의 원칙. 요거는 부동성의 원칙. 그럼 저희가 그러면 요 경계 국정주의 키워드는 요거죠. 요거 국정. 그래서 요거는 국가가 정한다 이 소리예요. 경계는 직선이 곡선이 직선. 그러니까 요거는 최단거리가 되는 거네. 최장거리가 아니라 최단거리. 자, 그러면 경계 불가분의 원칙. 그러면 경계는 넓이는 있어요, 없어요? 넓이 없죠. 경계는 선만 있어요. 경계는 두 줄이 될 수 없다. 경계 불가분의 원칙. 축적 종대 원칙은 여기에다가 큰 도면에 따른다. 즉 부동성의 원칙. 그게 바로 경계를 결정하는 원칙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한 번 더 해서 자기가 스스로 반문을 해봐요. 경계는 국가가 정한다. 경계 국정주의. 경계는 직선이다. 경계 직선주의. 한 줄. 경계 불가분의 원칙. 축적 종대 원칙. 움직이지 않는다. 부동성의 원칙. 그러면 여기에다 내용으로 쏙 들어가서 한번 체크를 한번 하면 되겠죠. 자, 경계에 관한 일반 원칙으로서 첫 번째, 경계 국정주의 키워드가 어디? 국가만 줄 쳐놓고요. 가로 열면은 경계 직선주의는 최장거리가 아니라 뭐예요? 최단거리. 경계 불가분의 원칙이 나오고 축적 종대 원칙. 그래서 첫 줄의 끝에 큰 것에 따른다. 자, 그러면 가로 5번이 하나 빠졌죠. 그래서 요거 가로 5번을 하나 그 밑에다가 부동성의 원칙이라고 추가하면 자기 스스로 이제 정리가 다 끝난 겁니다. 일부러 거기 이제 하나를 빼놨어요. 그래서 가로 5번의 부동성의 원칙. 그게 하나 더 추가하면 되겠죠. 어디에다 추가하면 돼요? 경계 결정 기준 위에다가 여백사에다가 가로 5번 부동성의 원칙.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둘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 저희가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뭐예요? 자기 걸로 만들어야 되겠죠. 이렇게 지우는 순간 다 끝나면 안 돼요. 지우는 순간. 그러면 저희가 뭐예요? 경계란 필지별로 경계 정관을 직선으로 연결한 선. 경계에 관한 원칙은 자기가 기준이 하나 설정이 되어 있죠. 그림을 생각해서 경계는 국가가 정한다. 경계 국정주의. 경계는 직선이 곡선이 직선주의. 경계는 두 줄이 아니죠. 경계 불가분의 원칙, 축적 등대 원칙, 즉 부동성의 원칙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저희가 여기서는 이제 활용법을 알아야 되는데 활용법을 몰라요. 그러면 저희가 이렇게 이제 나왔을 때 자기가 어디에 해당되는지 한번 봐봐요. 자, 이런 질문이 나오겠죠. 남정 경계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을 골라라. 지적 도면에 500분의 1과 600분의 1이 있을 때 600분의 1에 따른다. OX, X. 그게 바로 경계에 관한 일반 원칙에서 뭐랑 연결되는 거죠? 축적, 종대 원칙과 관련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500분의 1과 600분의 1은 어디가 대축적이에요?
500분의 1. 그래서 여기가 틀렸죠. 그럼 결론적으로 x가 된다는 거. 그러면 자, 직접 경계 결정 원칙과 관련돼서 이게 어디에 해당되느냐 그걸 알아야 돼요. 자, 경계는 뭐예요? 최장 거리를 말한다. 어때? x 무슨 거리? 최단 거리. 이렇게 이제 의미를 잡으면서 치고 나가야 돼요. 자, 그럼 저희가 이제 이렇게 이제 잡았으니까 자기가 스스로 이 시간에 끝내버리고 여기 이제 경계 결정 기준 그 밑에 별표가 딱 3개가 딱 돼 있어야 돼. 자, 그러면 지상 경계 이치 표시로서 맨 밑에 있죠. 일반의 토지의 지상 경계는 뚝담장 그 밖에 구역의 목표가 될 만한 구점일 경계점 표지로 구분한다. 그 옆에다 써놔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감초라고 써놔요. 감초가 뭐예요? 감초가 현재 한약 달릴 때 감초가 맨듯이 들어가죠. 경계에 관한 독자적 문제가 나올 때 늘 유입되는 지문이에요. 이게 그래서 약방의 감초 지문이라고 그럽니다. 이거는 뭐 별다른 논점은 없어요. 그냥 우리가 머릿속에 기억해 두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눈으로. 자, 그러면 이제 뒷장을 한번 넘겨봅시다. 34페이지. 자, 34페이지 그래도 일단은 가로 2번과 관련돼서 이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네. 경계 결정 기준. 이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경계 결정 기준으로서 그 밑에 그림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거 한번 눈여겨 보십시다. 여기 봐봐요. 높낮이가 없어요. 그림. 그러면 어디를 경계로 정하죠? 중앙. 자, 이렇게 높낮이가 있어요. 그러면 이때는 뭐예요? 하단부. 요거는 도로가 있고 하천이 있고 이렇게 있을 때 이때는 상단부를 경계로 결정합니다. 자, 여기 이제 바다가 있을 때 바닷물이 싹 빠졌어요. 싹 좀 밀물이 되죠. 이때는 최대 만저이. 이때 호수가 섰을 때 이 호수가 바닥을 보였을 때 여름철에는 꽉 차잖아요. 그래서 이게를 최대 만수위선을 경계로 합니다. 요 제방이 있을 때는 제방은 뭐예요? 바깥쪽 어깨선이 돼. 그러면 요거 이제 우리가 숙제해야 돼요. 봐봐요. 높낮이가 없다. 중앙. 높낮이가 있다. 하단부. 요거는 뭐예요? 절도된 부분은 상단부. 자, 해면은 뭐예요? 최대 만저이. 호수는 최대 만수위. 제방은 뭐예요? 바깥쪽 어깨선. 요걸 기본적인 특이를 마련해 놔야 돼. 그림을. 그러면 그쪽으로 내용을 울러 쏙 들어가 봐요. 그러면 동그라미 1번을 봐볼까요? 현재 때는 토지 사이 높낮이 차이가 없는이 키워드야. 없으면 뭐예요? 중앙. 이번에 현재 때는 토지 사이 높낮이 차이가 있는을 줄쳐놓고 하단부. 도로 공원 등의 토지의 절토. 그래서 절하면 상이라고 해놔요. 그래서 2번하고 3번하고 나중에 헷갈려. 요 그림하고 헷갈립니다. 요게 하단부일까? 요게 하단부일까? 그게 헷갈리니까 높낮이가 있을 때는 뭐예요? 하단부. 절토된 부분은 상단부. 자, 거기 해면, 수면 동그라미 쳐놓고 뭐예요? 해면은 바다죠. 그러니까 최대 만조이. 그 다음에 호수는 뭐예요? 최대 만수이. 제방은 뭐예요? 바깥쪽 어깨선. 그럼 결론적으로 그러면 여기 다시 한번 잡아봅시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요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요게 왜 그래요? 그러기 전에 요거는 읽어봐요. 기준은 법률에 그렇게 규정을 해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는 뭐예요? 중앙. 요거는 뭐예요? 하단부. 요거는 뭐예요? 상단부. 절상. 요거는 최대 만저이. 요거는 최대 만수이. 제방은 뭐예요? 바깥쪽 어깨선. 이거는 기본적으로 나와야 되고 거기 이제 어깨 부분 옆에다가 뭐예요? 요렇게 하나 써놔요. 자, 그 옆에다가 이렇게 해서 두 개를 비교를 해놔봐요. 자,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와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그 위에 그림 위에다 딱 써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돼요. 자, 없다. 여기가 포인트죠. 없다. 여기는 뭐다? 있다. 자,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그러면 요거는 이제 뭐예요? 도면산 경계에 따라줘요. 그래서 도산 경계다. 자, 특별한 사정이 있다. 그러면 요거는 실제 경계가 돼요. 실제 경계가 됩니다. 이 실제 경계가 민법상 경계입니다. 자, 실제 경계가 돼요.
자, 그러면 특별한 사정이 없다. 도산 경계. 특별한 사정이 있다. 그럼 무슨 경계가 되죠? 실제 경계. 그러면 이제 없는 것과 있는 것의 차이가 되네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한번 이렇게 써놓고, 자, 봐봐요. 이거는 뭘까요? 중앙. 이거는 뭐예요? 또 다가면 밑줄 그러면 안 돼요. 이거는 하단부. 이거는 뭐예요? 상단부. 이거는 뭐예요? 최대 만주의. 이거는 최대 만수의. 이거는 뭐예요? 바깥쪽 어깨선. 그럼 요거 그림 중에 요거 하나가 있죠. 하나, 둘, 자, 셋, 넷, 다섯, 여섯. 여기에 사적 분쟁이 생길 수 있는 것은 어떤 걸까요? 요거겠죠. 1, 2, 3겠죠. 그러면 요때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요 1, 2, 3는 무슨 경계에 따른다? 민법상 경계에 따라요. 그러면 방주로 한번 가볼까요? 자, 방주로 가니까 거기 참고사항이 있어요. 그 참고사항을 별표 3개를 딱 켜놓고 이게 이제 응용이 돼야 돼. 메뉴에 참고사항이죠. 자, 지상경계 저기 34페이지 우측 좌측에 메뉴에 있잖아요. 좌측에 메뉴에 있죠. 자, 지상경계를 구역하는 형성하는 구조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거기에다 형광펜 닦아놔요. 소유자가 다른 경우 이 말은 자, 특별한 사정이 발생했다라는 거야. 그럼 가로 2 1부터 3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거기 소유권에 따라 거기 형광펜잖아요. 소유권에 따라 그러면 소유권에 따라 이 말은 실제 경계에 따른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 그림하고 이제 믹싱을 시켜야 돼요. 자, 봐봐요. 자, 특별한 사정이 없다. 그럼 무슨 경계? 도산 경계.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실제 경계가 돼. 그러면 요거하고 믹싱을 한번 이렇게 시켜봅시다. 자, 그러면 높낮이가 없는 경우, 소유자가 다른 경우, 중앙에 따른다. 어때? X. 뭐에 따라서 결정돼? 소유권. 그게 이제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요건 믹싱을 좀 시켜놔 보라니까, 믹싱을. 그러면 이제 세 가지를 나오네요. 자, 높낮이 차이가 없는 경우, 높낮이 차이가 없는 경우, 소유자가 다른 경우, 하단부에 따른다. 어때? X. 뭐에 따라서? 소유권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요 세 개는 사적 분쟁이 생겼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때는 민법상 경계, 즉 실제 경계에 따른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작년에 이런 문제가 출제 예상을 했는데 작년에 출제가 안 됐어요. 단독 문제로. 그럼 만약에 이렇게 출제됐다. 만약에 박스 문제로 예상을 하고 계셔봐요. 자, 지상경계의 결정 기준 중, 지상경계의 결정 기준 중,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 적용이 있는 사항을 골라라. 그럼 결론적으로 1, 2, 3를 골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단독 문제로 나올 때는 잘 풀어요. 근데 지문으로 나올 때 그게 연결이 안 돼요. 자, 그럼 갑니다. 제방에 있어서 소유자가 다른 경우, 자, 소유권에 따라서 결정된다. 어때? X 적용이 없다라는 거야. 그러면 적용은 몇 개다? 읽어봐요. 1, 2, 3. 이게 아주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러면 이거는 별 수 없어요. 저희가 자주 봐서 익히는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걸 이제 익혀서 응용력이 있어야 돼. 그러면 가장 기본적으로 여기 봐봐요. 이거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 뭐예요? 또 까먹었다. 중앙. 요거는 하단부, 요거는 상단부, 요거는 뭐예요? 최대 만주의, 요거는 최대 만수의. 제방은 바깥쪽 어깨선. 만약에 특별한 사정이 발생했다. 요 얘기는 소유권에 따라서 결정된다라는 것. 단서가 붙어야 돼요. 그러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이때는 뭐다? 실제 경계에 따라준다는 게 이게 아주 중요하다라는 거.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저희가 이제 머릿속에 자꾸 굳히기 작전을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여기 또 하나 여기 한번 봅시다. 자, 몇 필지? 한 필지죠. 여기 몇 필지? 두 필지죠. 여기 뭐예요? 경계죠. 그러면 지상경계가 발생할 때는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아니라 지상경계점 등록부야. 그러면 맨 위로 올라가 봐요. 맨 위에. 자, 첫 번째 2번이 있을 거예요. 자, 2번에 그러면 지적소관청을 살짝 줄쳐놓고 지상경계 거기에서 형광펜을 딱 쳐놔요. 서줄에 있죠. 맨 위에. 지적소관청은 지상경계 맨 위에 있죠. 지상경계를 형광펜 딱 쳐놓고 그러면 거기가 키워드야. 툭 치면 어디로 가요? 지상경계점 등록부. 요게 하나의 포인트가 돼요. 만약에 지상경계가 아닌 경계점 좌표가 나오면 뭐가 될까요? 맨 위에. 자, 34페이지 맨 위에 동그라미 2번이죠. 자, 그러면 경계점 좌표가 나오면 뭐가 될까요? 그때는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되겠죠. 지상경계는 그러면 뭐예요? 지상경계점 등록부. 뭐예요? 누가 관리한다? 지적소관청. 시도지사가 정리한다. 이건 틀린 지문이 되고요. 그러면 요 지상경계점 등록부는 좀 기분 나빠해야 돼요. 자, 봐봐요.
자, 기분 되게 나빠야 돼. 자, 봐봐요. 왜 나쁘냐? 자, 여기 몇 필지? 한 필지. 여기 뭐예요? 꼭지점이죠. 경계점, 좌표, 등록부. 부자 동네는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있고 서민들은 없어서 이걸 하나 그래서 개정 부분으로 투영한 거야. 이게 바로 뭐예요? 지상 경계점 등록부야. 이거는 서민들을 위해서, 이거는 부자를 위해서. 이게 뭐예요? 경계점, 좌표, 등록부야. 이거는 토지 가격이 비싼 땅, 이거는 싼 땅. 여기 결론이.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결론처럼 지상 경계점 등록부는 뭐가 등록되는가? 그게 이제 하나의 포인트가 되겠죠. 그래서 2번, 3번으로 가서 자, 1번은 기억 소재 지번 건축 하나예요. 소재 지번. 자, 그럼 자기가 외울 때 한번 생각해봐요. 등록사항을 외울 때 이제 등록사항은 소재 지번은 기본적으로 들어갈 거고 특히 니은과 관련돼서 우리가 조심해야 돼. 니은은 별표 하나 놓고 경계점 좌표라는 게 있죠. 가로 안에 뭐가 있어요? 경계점 좌표 등록부 시행 재개한다. 그러면 요거와 관련돼서 이렇게 질문이 나온다고. 지상 경계점 등록부,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언제나 등록된다. 그때 X. 그러니까 자기가 책을 읽을 때 자기가 출제위원이 돼보는 거예요. 출제위원이 돼봐서 자기가 확인을 해보는 거야. 그러면 거기 자, 그러면 나머지에 대해서는 디귿에 대해서는 눈동만 익히면 되겠죠. 아, 경계점 이치 설명도. 그러면 리얼에 대해서는 조심해 놔야 되겠네. 공모상 지목과 실제 토지 등의 지목 줄 서나봐요. 지목. 자, 여기에서 이제 하나 파악할 게 있어요. 자, 그러면 저희가 그럼 공부를 우리가 했는지 안 했는지 한번 파악해 보죠. 자, 봐봐요. 무슨 등록부예요? 지상 경계점 등록부네. 그럼 여기 봐봐요. 무슨 공부예요? 지적 공부. 그럼 지상 경계점 등록부는 지적 공부에 아니에요? 아니죠. 아닌데 지목이 등록되는 게 있어. 그게 바로 뭐예요? 지상 경계점 등록부야. 자, 그래서 이 지목을 좀 살려놔야 됩니다. 그러면 지적 공부는 아닌데 지목이 등록되는 게 전주에 배웠어요. 뭐가 있을까요? 또 다 까먹었다. 무슨 공부가 있죠? 부동산 종합 공부가 있어. 부동산 종합 공부. 자, 부동산 종합 공부도 기타 공부인데 뭐가 등록되죠? 지적 공부가 등록돼. 다음 중 지적 공부가 등록된 것으로 바르게 묶인 거 조심하셔야 돼. 지적 공부만 생각하면 안 돼요. 기타 공부인데 지적 지목이 등록되는데 두 군데가 있다는 걸 확인해 두셔야 돼. 그래서 지상 경계점 등록부와 뭐예요? 부동산 종합공부. 나머지는 이제 눈독 들었는데 눈만 익히면 돼. 그러면 여기에서 그러면 지상 경계점 등록사항과 관련돼서 기억 확인해야 되고 특히 니은, 자 다음에 리얼 요 세 개는 꼭 확인해 놓고 나머지는 눈으로 익혀두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생겼다. 그럼 뭘 통제해야죠? 지상 경계점 등록부. 누가 관리하죠? 지적소 관청. 이렇게 해서 의미를 잡아두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또 하나 이번 달은 하나 더 해야 돼요. 자, 이번 달은 요거 한번 잡아주죠. 쓸 필요 없이 아까 거기 방주 34페이지 방주에 한번 봐봐요. 참고를 받고 그 밑에 뭐가 있죠? 팁이 있어요. 팁 찾아서 그게 상당히 중요해. 그게 이제 별표를 또 3개 해놔야 돼. 자, 근데 요거는 생각하면 나와요. 생각하면 나오니까. 자, 그러면 요거는 이해를 먼저 해봐요. 이해를 먼저 하고 우리가 숙지를 해놔야 돼. 자, 봐봐요. 자, 쓸 필요 없이 잘 봐봐요. 자, 어때요? 자, 한 필지에 대가 하나 있어요. 건축물이 하나 있죠. 여기 이렇게 분할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원칙으로 안 되겠죠. 원칙으로는 안 돼요. 세상에 원칙이 안 되면 A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겠죠. 요 A를 해주는 게 이게 포인트가 돼요. 그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이제 쓸 필요 없이 이해를 하셔야 돼. 이해를. 자, 그럼 봐봐요. 자, 옛날에 신문에 어떤 건물이 하나 나왔느냐면, 자, 가장 흉측한 건물. 그래서 중앙일보에 사회면 일면 기사에 우리가 나왔고요. 요즘 제일 시끄러운 게 뭐예요? 아시죠? 국회의원. 그게 다 뭐 투기지, 뭐 당연히 투기지. 뭐 만인도 알겠다, 만인도. 아니래요. 뭐 만인이 하는데 뭐 그러면 뭐 진정한 것은 내가 투기했다. 그렇지만 투기의 목적은 아니고 뭐 이래야지. 인정을 할 거는 인정하고 들어가야죠. 뭐 그렇잖아요. 바보도 알아요. 바보도 알아요. 그래서 제일 시끄러운 사람이 뭐 있어요. 뭐 국회의원이라고.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봐봐요. 뭐 저기 이제 중앙일보에 이렇게 나왔어요. 건물이 한 5천 건물이에요. 5천 건물인데 요 옆에 철거가 됐어요.
어때요? 그러니까 몇 년 지나니까 녹설과죠. 가장 형식한 건물이죠. 그러니까 요 서울에 이런 건물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건물은 그러면 함부로 철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뭐가 분쟁이 생겼으니까 그렇겠죠. 그러면 어디에서 확정 판결이 나와야 될까요? 법원에. 그러니까 확정 판결이 있으면 지상 건축물을 권리게 간통하게 할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는 그렇잖아요. 뭐 확정 판결을 하나 잡아냈습니다. 자, 이번에는 여기 봐봐요. 자, 여기 한번 봅시다. 이게 학교용지예요. 자, 그러면 이제 학교용지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이렇게 학교용지. 그러면 요 세 집이 다 들어갔어요? 일부만 들어갔어요? 뭐 이렇게 지상 건축물을 걸리게 간통하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제 출신 학교 고등학교가 있는데 요 담벼락에 집이 3개가 붙어 있어요. 담벼락이 벽입니다. 벽이에요. 벽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집이 있으면, 자, 요게 집이 있으면 이렇게 해서 요게 쪼개 나가서 요게 벽이야. 학교 벽하고 똑같아요. 그러면 요거는 뭘까요? 떡볶이집. 요거는 서점. 요거는 가구점. 아직도 있어요. 그러면 쉬는 시간에 환상적인 게 바로 요 떡볶이집이에요. 달려가야죠. 그래서 옛날에 추억이 있었던 데고요. 추억이 있었던 거고. 그러면 여기 읽어봐요. 학교용지 무슨 사업이죠? 공공사업이죠. 공공사업에서 지상 건축물을 권리게 간통하게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나오네요. 하나씩 윤곽을 잡으면.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봐볼래요? 몇 필지인지 한번 봅시다. 몇 필지? 한 필지죠. 이렇게 도시 개발을 시행합니다. 그러면 여기는 안에 들어갔어요? 밖에 들어갔어요? 안에. 여기는 밖에. 잘라버려야죠. 지상 건축물을 권리게 간통하게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어디에서? 도시 개발 사업에서. 자, 그러면 이제 공법으로 또 가볼까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러면 이렇게 도시군 관리 계획선이 그어져서, 요거는 안쪽이고, 요거는 바깥쪽이네. 달라이죠. 그러면 도시군 관리 계획선에 따라서 지상 건축물을 권리게 간통하게 할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 그래서 저는 이해를 못했다가, 학창시절 때, 고등학교 때는 이해를 못했는데, 왜 담벼락이 학교에 붙어 있을까? 이해를 못했는데, 저거는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요걸 이제,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저희가 이제 봐봐요. 자, 그러면 이제 이해가 됐으니까 시험은 빨리 풀어야 돼? 천천히 풀어야 돼? 빨리. 그러면 봐봐요. 자, 무슨 판결이 있었죠? 확정 판결. 쓰지 마시고 이제 이해를 해봐요. 자, 그건 이제 뭐예요? 도시개발 사업이네. 자, 도시개발 사업 있었죠? 자, 그 다음에 뭐예요? 공공사업이 있었네. 공공사업. 그 다음에 뭐예요? 도시군 관리계획선 도네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올 때 학사, 공도 이렇게 해서 속전속결을 해결해 줘야 돼요. 이해가 됐으면 이제 빨리 풀어야 되거든. 읽어봐요. 학사, 공도 기억 한번 해볼까요? 이제 정리 한번 해보죠. 자, 분할에 따른 지상 경계는 지상 건축물을 권리게 결정하면 안 된다. 다만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 경우는 그러하지 않았다. 기억의 법원의 확정 판결에서 학행강편. 자, 공공사업에서 이제 공짜 동그라미. 그러면 도시개발 사업에서 사자. 그 다음에 리얼에서 도시군 관리계획에서 도. 그래서 앞으로 암기 코드를 하나 만들어줬어요. 이제 무슨 공도? 학사 공도. 학이 뭐예요? 확정 판결, 타는 도시개발사업, 공공사업, 도시군 관리계획선. 그러면 앞으로 이제 요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암기 코드가 만들어졌어요. 읽어봐요. 학사, 공도. 자, 사행시를 적어봅시다. 확정 판결, 도시개발사업, 공공사업, 도시군 관리계획. 읽어봐요. 학사, 공도. 이렇게 연결이 돼야 되고. 근데 공공사업에서 지목이 8개가 있어요. 저희가 8개를 한번 몇 개가 뭐가 있는지 확인해봐요. 몇 개가 있죠? 자, 공공사업에서 지목이 한번 세워봐요. 몇 개예요? 8개죠. 8개. 자, 공공사업 지목 한번 확인해볼까요? 자, 공공사업에서 리언을 봐봐요. 자, 공공사업에서 학교용지, 도로, 철도용지, 제방, 하청, 국어, 유지를 형광펜 닦아놔요. 유지. 자, 아까 했던 자리예요. 거기 공공사업이잖아요. 유지 찾았어요? 유지를 형광펜 전화해야 돼. 그럼 요거랑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볼까요? 자, 유지. 자, 유원지가 있네요. 유원지. 자, 그러면 유지와 유원지의 차이점을 한번 비교를 한번 해봅시다. 자, 유지는 뭐예요? 대표적으로 저수지죠. 그럼 용인에 가볼까요? 용인에 뭐가 있어요? 에베랜드가 있어. 에베랜드는 뭐예요? 유원지거든. 누구 거예요?
삼성 거죠. 그거는 공공사업이 아니야. 개인 거지. 그러면 결론적으로 자 유지는 공공사업이죠. 유원지는 개인 사업이야.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 유지를 유원지로 건설하면 X가 된다라는 거야. 조심해서 달아놔야 되고. 그러면 공공사업에서 지금 34페이지 하고 있어요. 34페이지 거기 두 번째 팁 거기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 디귿에 니은에 뭐가 사업 나오죠? 공공사업이 나와 있잖아. 공공사업에서 학교용지, 도로, 철도용지, 제방, 하천, 국어, 유지, 수도용지 찾았어요? 예, 그게 8개 지목을 좀 암기 코드를 하나 만들어 놔야 돼요. 자, 그 옆에다 그러면 이렇게 우리 이렇게 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암기 코드를 하나 만들어놔요. 뭐라고 써놨어요? 학철수, 천재구, 유도. 학철수, 천재구, 유도. 처음에만 들을 때만 낯설어요. 그래서 학철수, 유도, 천재구, 유도. 그러면 학기 뭐예요? 학교용지, 철도용지, 수도용지, 하천, 제방, 국어, 유지, 도로. 그래서 학철수, 천재구, 유도. 그죠? 학철수, 천재구, 유도.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봅시다. 과거에 또 뭐예요? 한겨레 신문에 이렇게 나온 적이 있었네요. 한겨레 신문에. 이게 도로죠. 도로입니다. 도로 가운데 뭐가 있었냐면 이렇게 묘지가 있네요. 묘지. 자, 도로가 있으면 싹 갈아엎어야 돼, 안 엎어야 돼? 엎어야죠. 왜 서민들은 갈아엎고 요 묘지는 갈아엎지 않았을까요? 이거는 정치 권력자 뭐예요? 무덤이야. 그래서 명당 자리라 해서 그러니까 요 집안이 뭐예요? 판사, 정치 권력자. 그러니까 뭐예요? 명당 자리니까 함부로 뭐예요? 함부로 갈아엎지를 못한 겁니다. 그러면 뭐예요? 서민이든 부자든 싹 갈아엎어야 돼. 왜? 근거가 있잖아. 읽어봐요. 도로에 있어서 지상 건축물을 걸리게 간통하게 할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 도로잖아, 도로.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의미가 발생하는 거야. 그러니까 못 사는 사람들한테는 적용하고 잘 사는 사람은 적용이 없다면 법에 논리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저희가 이렇게 의미를 잡아놓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한번 잡아보죠. 자, 원칙적으로 지상 건축물을 걸리게 간통하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A조로 돼야 안 돼. 돼요. 학사, 공도. 이해가 됐으니까. 그러면 공공사업에서 8개지 뭐. 학철수, 천재구, 유도. 잡아놔야죠. 자, 그래서 여기 이제 4번의 논점이 되고요. 경계에서 논점이 돼요. 그러면 저 봐봐요. 세상에 안 되는 게 어디 있어요? 안 되는 게. 시험 보려면 봐봐, 이제. 이렇게 경계가 이제 80%가 끝났으니까 집에 가서 이렇게 눈을 감아가면서 첫 번째 경계란 필지별. 경계점을 직선으로 연결한 선. 경계 결정 원칙은 아까 그렇게 크게 문제는 없지만 한번 의미를 잡아 주셔야 되고. 경계 결정 주제는 이거는 뭐예요? 중앙이죠. 요거는 뭐예요? 하단부. 요거는 뭐예요? 상단부. 요거는 최대 만저희. 호수는 최대 만수위가 되죠. 제방은 바깥쪽 어깨선. 요거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무슨 경계? 실제 경계. 즉 소유권에 따라서 결정된다. 자, 그러면 지상 건축물을 걸리게 간통하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A적으로 가능, 불가능, 가능, 학사, 공도. 그러면 공공사업에서 8개지 뭐. 학철수, 천재구, 유도. 이렇게 머릿속에 척 나와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한번 봐봐요. 자, 몇 필지? 한 필지, 여기에서 두 필지죠. 지상경계가 생겼으니까 뭐예요? 지상경계점 등록부. 지상경계점 등록부는 소재, 지번, 지목 대표적으로 기록되고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언제나 등록된다. 이름은 틀리죠. 무슨 시행지역? 경계점 좌표 등록부 시행지역이 지적 시행지역에만 한해서 등록되죠. 그럼 여기에다 뭐예요? 가서 풀어봐요. 페이지 47페이지 가서 풀어봐요. 페이지 47페이지. 자, 47페이지 19번 문제가 있어요. 마음에 우러나서 수업을 들었는지 그냥 들었는지 한번 자기가 테스트 한번 해보세요. 그냥 억지로 하는 건지 지금 합격할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
자, 다 됐어요? 예. 그러면 거기 19호 문제가 작년 기출문제예요. 다음 틀린 것은 1번에 보니까 약방의 감초지문, 작년에도 감초지문이라고 그랬고, 작년에 2번은 조심해놓으라고 그랬고, 지적소환성 지산경계, 특지문, 경계점 좌표 등록부, 정답은 몇 번? 2번이 되네요. 2번은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아니라 지산경계점 등록부가 되네요. 자, 3번은 외울 것도 없어. 5번은 가능히 나오는 거예요. 만약에 자기가 2번을 놓쳤다 생각하고 3번을 넘어가 볼까요? 3번은 여기 봐봐요. 무슨 개발 사업이? 도시개발사업. 그러면 도시개발사업의 사업생자, 사업시의 경계를 결정하기 위해서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이거 분할해봐요. 분할했어요. 뭐가 생겼어요? 경계점이 생겼죠. 그러면 여기에다 못 박아야 돼. 그게 바로 경계점 표지야. 경계점 표지를 설치하고 정량할 수 있다. 그러면 4번의 수면이네. 수면 투옥지만 어디로 가? 제대, 만수위. 제방 투옥지만 어디로 가? 바깥쪽 어깨선. 이게 작년에 틀렸다. 입이 1000개라도 할 말이 없는 거야. 그리고 지금 배웠는데, 바로 배웠는데 지금 틀렸다. 앞으로 뭐예요? 가시밭길로 가는 거야. 가시밭길로 가는 거야. 자기가 그러면 지금 뭐 요 시간에 지금 40분을 투자해서 지금 뭐예요? 배웠으면 요 정도는 풀어줘야 돼. 어떤 문제가 나와도 지금 문제 다 풀어낼 수 있어요. 이제 경계는 자기가 안 해서 그러는 거지. 안 해서 그러는 거지. 만약에 바로 풀고, 바로 자기가 배우고 바로 풀 수 있다면 그 사람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이제 시간만 좀 할애하면 돼요. 만약에 지금 배웠는데 안 풀렸다. 글씨가 살아서 안 움직인다. 앞으로 가시밭길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남들보다 뭐예요? 4배를 공부를 해줘야 돼. 4배를 공부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경제와 관련돼서 이제 거진 80% 다 이제 풀어냈어요. 이제 80% 강의해놓으면 어떤 문제도 자기가 풀어낼 수 있어요. 왜 80%만 설명합니까? 그럼 봐봐요. 몇 개 지문이에요? 5개 지문이잖아. 요거만 알면 뭐 하나 안 읽더라도 자동적으로 문제가 풀려요. 그러니까 알더라도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야. 자, 문제가 이렇게 나왔어요. x 뭐예요? 요거는 그러면 여기까지 풀었으면 옳은 거. 정답은 5번이 되겠죠. 요것도 문제 안 읽어도 돼, 사실. 봐봐요. 자, 지금 옳은 거 틀린 거 안 읽어도 돼. 1번은 x예요, 5예요? 아까 1번 지문은 5의 x예요. 5죠. 2번은 x죠. 3번은 5죠. 그럼 뭐 여기까지 읽으니까 정답은 2번이야. 그렇게 나올 수 있도록 난제에 문제를 풀 수 있도록 해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정도만 알면 문제가 다 풀린다라는 거야. 왜? 80%만 알면. 정확하게 알면 한 지문 모르더라도 문제를 풀어나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문제풀이 객관식의 맹점이야. 객관식의 맹점이라는 거예요. 맹점. 자, 그러면 경제와 관련돼서 자기가 그러면 이제 배우면 안 돼요. 자기 걸로 만들어줘야 돼요. 자기 걸로 노력 없이는 안 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집에 가서 이제 자꾸 이제 머릿속에 까먹지 않도록 계속적으로 뭐다 해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이제 돌아오세요. 자, 다시 돌아오면 자, 35페이지 4번은 이제 면적이 나와요. 면적. 자, 면적이 나와요. 자, 면적은 어때요? 자, 우리가 이제 여기 앉아 있는 사람 뭐예요? 이제 가족이에요. 가족이 된 겁니다. 우리 땅에는 뭐에 지적이 있듯이 사람한테는 호적이 있죠. 요 면적은 사람에 갖다 대면 뭐에 해당돼요? 이게 가족에 해당되거든. 가족. 그러니까 가족인데 이제 가족이 됐는데 누구는 붙고 누구는 떨어지고 이러면 열받죠. 그래서 면적과 관련돼서 사람한테는 가족이 중요하듯이 우리 뭐예요? 요 면적이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나름대로 별표가 5개. 작년에는 직접적으로 나오지 않았고 간접적으로 출제됐어요. 그래서 면적과 관련돼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정리해놓고 자, 첫 번째 저희가 이제 한번 봐봐요. 자, 12월달 수강생들은 저희가 이제 자, 봐봐요. 항상 읽기 전에 이렇게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뭐라고 써놨죠? 내비게이션이 뭐예요? 길 안내야. 그러면 길을 안내하기 전에 처음 강의 듣는 사람이 안 나오겠지만은 그러면 저희가 이제 12월에 개념 잡아준 사람은 가만히 잡으면 이렇게 목차 내비게이션이 나와야 되는 거야. 목차 흐름을 잡아가는. 그게 그래서 12월달에는 뭐예요? 목차를 우리가 하는 거죠. 그러면 목차에서 우리가 출발할 때 뭐가 출발지를 반드시 외워놔야죠. 출발점. 어디에서 출발하는지. 그게 개념 아니에요. 그러면 첫 번째 한번 잡아볼까요? 개념을 잡아봐야 되겠죠. 개념.
자, 두 번째는 뭐예요? 면적은 그러면 언제 측정하느냐? 그래서 면적 측정의 대상이 될 거고, 면적 측정의 대상이 무엇인가? 그러면 세 번째, 면적 등록 방법은 뭐가 있느냐? 등록할 때. 면적 등록 방법은. 그럼 네 번째, 면적은 어떻게 등록되는가? 면적의 등록. 봐봐요. 자연스럽게 이렇게 목차를 잡아갈 수 있어야 돼. 그럼 오늘 이번 달 첫 강의 듣는 사람은 어쩔 수 없지만 두 번째 강의 듣는 사람들은 자, 면적을 배울 때 면적이 이렇게 가는구나. 그 다음에 자, 면적은 그러면 면적 개념은 반드시 해와야죠. 그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반드시 출제되는 게 뭘까요? 이거 아니면 이거야. 2번 아니면 4번이야. 2번 아니면. 오늘은 4번은 못하고요. 오늘은 면적 측정의 대상까지는 확실히 해놔야 된다는 거야. 자, 그러면 첫 번째 봐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출발적 개념을 정확하게 잡아야죠. 그러면 첫 줄에다 줄을 쫙 꺼놔봐요. 이미 다 꺼놨을 겁니다. 자, 기존 새로 오신 분들은 수평면상의 넓이, 이렇게 해서 수평면상의 넓이, 이렇게 줄 한번 딱 꺼놓고. 자, 수평면상의 넓이. 자, 그러면 이 수평면상의 넓이에다 줄 쳐놓고 이렇게 자기 정리해요. 그래서 수평, 이렇게 하면 평면. 그래서 수평지적, 평면지적이야. 그러면 수평지적, 평면지적이라는 것은 몇 차원 지적이다? 2차원이다. 2차원. 그러면 등록 차원에 따라 물들어서 우리나라는 몇 차원 지적을 채택하고 있다? 2차원 지적. 그러면 여기에서 문제를 풀 때 우리가 입체라는 단어가 나오면 무조건 X라는 근거가 돼요. 입체라는 것은 몇 차원 지적이죠? 3차원 지적이 되는 거니까. 자, 여기에서 이제 그러면 면적 측정의 대상, 그러면 이제 면적 측정의 대상은 뭐냐? 그러면 여기에는 이제 한번 분석을 한번 해보죠. 뭐 외울 것도 없어요. 뭐 외울 것도 몇 개 없어. 자, 봐봐요. 여기 몇 필지? 한 필지. 자, 서울. 자, 서울특별시. 마포구, 바로 신수동. 자, 369 대대. 자, 그러면 저희가 이제 한번 깨야 돼. 머리가 탄력적이어야 돼요. 봐봐요. 자, 서울특별시 마포구 신수동. 요 신수동이 대형동으로 바뀌었다. 그럼 명칭이 바뀌었죠. 그럼 여기에 뭐 읽어봐요. 경계 변동이 없네. 그러면 면적 측정의 대상이 아니다. 쓸 필요가 없어요. 다 있어요, 책에. 그러면 360과 370으로 바뀌었다. 경계 변동이 있어, 없어? 없어. 무슨 변경일까요? 지방 변경이네. 자, 대가 주차장으로 바뀌었다. 그러면 주차장으로 바뀌면 무슨 변경을 가져왔죠? 지목 변경. 그러면 경계 변동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럼 굳이 증명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 이제 한번 봐봐요. 자, 몇 필지? 두 필지. 요걸 합치는 걸 뭐라 그래? 합병. 그럼 청량할 필요 있어, 없어? 없어. 합산해주면 되는 거니까.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봐봐요. 여기 몇 필지? 지우개를 한 필지라고 생각해봐요. 근데 이치가 이제 면적의 변동 없이 여기 이쪽으로 옮겨와서 무슨 정정일까요? 이치 정정이 돼. 그러면 이치 정정 굳이 증명할 필요가 없겠죠. 왜? 면적의 변동 없이 한 필지가 이렇게 이치만 이렇게 정정이 된 거니까 무슨 정정? 이치 정정이거든. 자, 근데 이제 제일 문제점은 이거예요. 문제점은 또 요거 하나만 더 하고 한번 봅시다. 자, 척간법을 미터법을 환산할 때 이거는 17회 때 2.5점짜리고 그럼 척간법은 한 평이죠. 한 평은 얼마예요? 3.3. 100평은 330. 그럼 척간법을 미터법을 환산할 때는 증명할 필요 있어, 없어? 없어.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자, 봐봐요. 제일 많이 틀리는 게 초보자들이 헷갈리는 게 여기 뭐가 있어요? 청량이 있죠. 그러니까 지적 현황 청량은 실제 청량은 안 한다라는 거야. 청량이라는 명칭은 가지고 있지만 그럼 지적 현황 청량이 이거예요. 제가 이렇게 앉아서 이제 우리 형님님들이 앉아 있는지 필지라고 생각해봐요. 필지. 그러면 이렇게 봐서 현황을 파악하는 게 이게 지적 현황 청량이라고. 그러면 지적 현황 청량은 청량이라는 명칭은 가지고 있지만 실제 청량해서 안 해서 안 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앉아 있는 자리 형님 필지라고 생각해봐. 그러면 여기 약간 삐뚤어. 약간 형님들이 졸고 있어요. 졸고 있으면 깨워야 돼, 안 돼? 깨워야죠. 그러니까 면적 측정이 약간 수반들은 가서 청량하지만 원칙적으로는 청량하지 않는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봐봐요. 또 하나. 자, 경계복원 청량이야. 이 두 개가 이제 헷갈리기 시작한다고. 경계복원 청량이 있던 경계를 복원해 가거든. 그럼 실제적으로 청량하지 않았다라는 거야.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보면 정리를 한번 해보죠. 자, 몇 번? 거기 35페이지에 나와 있어. 35페이지. 자, 방주를 봐봐요. 방주. 우측 방주.
자, 그러면 거기 창고의 면적 측정이 대상이 아닌가? 형광펜 딱 줘놓고, 자, 방주에 나와 있죠, 창고. 거기에 이제 포인트가 돼요. 그러면 같이 한번 읽어서 마무리를 짓자고, 합병. 지목 변경, 지번 변경, 이치 정정. 5번에 미터법의 시행으로 면적을 환산한 경우 찾았죠. 근데 6번은 형광펜을 딱 끊어서 특히 6번은 잘 관리하셔야 돼. 경계보건 정량과 지적 현황 정량을 하는 경우 찾았어요. 요거는 따로 관리하셔야 돼. 자, 그럼 한번 봅시다. 얘는 따로 관리하셔야 돼요. 자, 봐봐요. 자, 지적 현황 정량과 경계보건 정량은 잘 봐요. 자, 봐봐요. 자, 우리가 학교에서 선생님이 숙제를 내줘서 무슨 검사해야죠? 숙제 검사해야죠. 그 숙제를 안 내줬으면 할 필요가 없죠. 그럼 얘네들은 청량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검사 받을 필요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검사 청량에서 제외되는 것. 대표적으로 요 두 개 꼭 기억해 놔야 돼. 그러면 지적 현황 청량과 경계 보건 청량, 검사 청량에서 뭐 된다? 제외된다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거는 암기 코드 하나 만들어 놔야 돼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이해가 됐으니까요. 현자 동그라미, 경자 동그라미. 그래서 앞으로 얘는 현경이라고 외워져요. 현경. 현경이는 이뻐요, 안 이뻐요? 이뻐. 그럼 다 통과야. 검사 청량에서 뭐 된다? 제외된다라는 거야. 요거 나중에 지적 학정 청량으로 장난치기 때문에 뭐예요? 눈 헷갈립니다. 그래서 여기 봐봐요. 지적 현황 청량, 경계 보건 청량. 읽어봐요. 현경이는 검사 청량에서 뭐 된다? 제외된다라는 것. 다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그 부분이 제일 많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럼 저희가 그러면 적관법을 미터법으로 환산할 때 굳이 청량할 필요가 없다. 이런 데는 당연히 나오는 거야. 특히 여기에서 살려줄 거는 경계 보건 청량과 지적 현황 청량에 대해서 우리가 살려놔야 됩니다. 그럼 이렇게 이제 잡았어요. 다시 이제 목적지로 왔어요. 경계란, 면적이란 수평면상 넓이를 말한다. 몇 차원 지적이죠? 2차원. 면적 측정이 대상이 아닌가 머릿속에 딱 줄기를 잡아놔야 되고, 특히 지적 현황 청량과 경계 보건 청량, 검사 청량에서 뭐다? 제외. 그래서 현경, 요걸 한번 기억해 둘 필요가 있고요.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왔어요. 읽어봐요. 면적 등록의 방법. 뒷장을 넘겨보시죠. 자, 뒷장을 넘겨보니까 뭐가 나오냐면 면적 등록 방법과 관련돼서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러면 그 뒷장을 넘기니까 자, 면적 등록 방법은 이거는 잘 안 외워져요. 진짜 안 외워집니다. 그러면 이걸 대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전자면적 측정법에서 전 동그라미 쳐놔봐요. 전. 자, 지적도 임야도는 그 밑에다 두 번째 줄, 지적도 임야도 줄 쳐놓고 거기에다 도면이라고 써요. 자, 두 번째 줄, 지적도 임야도 도면. 자, 도면에다 도자 동그라미 쳐놔요. 전자에서 이제 도전 이렇게 외워둬야 돼. 도하고 전. 그래서 우리 자 2019년 공인중개사 도전한다. 그래서 도전 이렇게 잡아둬야 되고, 그다음에 이번에 좌표 면적 계산법에 따른 거기 2번과 관련돼서는 방주 앞에다 이렇게 써놔봐요. 2번 앞에다가 뭐라고 써놨죠? 경계점 좌표 등록부 이렇게 이제 써놓고, 자, 그러면 오늘 눈은 익혀요. 자, 여기 봐봐요. 좌표. 그러니까 요 뒤에 좌표 면적 계산법 이렇게 눈에 익힐 수밖에 없어. 요거는 나중에 까먹어요. 자, 그러면 좌표 면적 계산법은 어디에서 읽어봐요? 좌표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서 이렇게 상기시켜 놓고, 요거는 이제 경자에다가는 밑에다 이렇게 써놔요. 밑에다 경 해놓고 그래서 경의 청량. 경의 청량 이렇게 해줘야 돼. 요거는 외울 수가 없어. 너무 추상적인 단어라서. 그래서 우리가 면적 측정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 전자면적 측정법과 좌표 면적 계산법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도전 이렇게 한번 숙제 놓고, 그러면 여기 봐봐요.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서 읽어봐요. 좌표. 그래서 이렇게 연결해 놓으라고. 좌표 면적 계산법. 그럼 문제 나가요. 자주 출제돼요. 이거는 읽어봐요. 무슨 청량이죠? 경의 청량은 전자 면적 측정법에 따른다. 어때? X 어디에? 좌표 면적 계산법. 이렇게 하면 이거는 풀어낼 수가 없어. 독자적 문제로는 안 나와요. 지문으로 나와서 속 썩이는 지문이거든. 진짜 속 썩이는 지문이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나름대로 해서 이렇게 해서 눈팅을 자꾸 해놓으셔야 되고, 그러면 요거에 대해서는 요 2번에 대해서는 이렇게 별표를 하나 딱 해놓으세요. 별표를 딱 해놓고, 자, 그러면 자 이렇게 잡아놓고, 자, 그러면 이번 달 코스에는 이제 좀 성강이 도는 사람은 요 어이
면적 측정의 대상이 아닌 것, 면적 측정의 방법, 요 면적의 등록과 관련돼서 요 4번은 오늘 이해하든 안 하든 일단 기동량을 한번 해놓자고. 그래서 3번 가봐요. 면적 결정 및 측량 계산의 건수 처리. 그 건수 처리를 형광펜을 딱 꺼놔요. 자, 건수 처리 위에다 별표 새겨놓고 나와야 뻔해. 이거 아니면 건수 처리 아니면 요거예요. 근데 이 건수 처리를 하려면 축척을 알아야 돼. 그래서 지난주에 축척을 정리해 놓은 겁니다. 그러면 37페이지 하단부로 가봐요. 자, 하단부로 가서 거기 이제 봐봐요. 하단부에 가서 축척을 적어놨어요. 일부러 거기다 적어놨어요. 자, 봐봐요. 500분의 1, 600분의 1. 자, 우리가 이제 기본 축척으로 해서 거기 자 37페이지 하단부에 좀 써봐요. 500분의 1과 600분의 1. 자, 칸을 좀 벌려놔서 널널하게 써봐요. 널널하게.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600분의 1. 분모 2배 하면 얼마예요? 1200분의 1. 자, 분모 2배 하면 얼마예요? 2400분의 1. 자, 분모 2배 하면 1000분의 1. 자꾸 이렇게 규칙을 말해놔서 몇 번 해오더라고. 그러면 3000분의 1과 6000분의 1. 자, 그러면 지적대의 법정 축척은 몇 가지? 7가지. 임야도는 2가지. 3000분의 1과 6000분의 1. 2가지가 있죠. 그러면 자 77페이지 가서 또 한번 확인해봐요. 자, 77페이지 가면 그 밑에 12번 문제가 있어요. 한번 풀어보세요. 작년 기출 문제야. 77페이지 기본섬. 그게 작년 기출 문제야. 77페이지. 그거 틀린 사람은 입이 1000개라도 할 말이 없는 거야. 입이 1000개라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자, 풀어줘. 그럼 몇 분의 1만 빠지면 돼? 2000분의 1만 빠지면 나머지 축척은 다 되네요. 그러니까 이걸 따로 외운다면 잘 안 외워지니까 규칙을 마련해 놓으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잘라봐요. 그렇게 잘랐어요. 이제 다시 돌아와서 잘랐어요. 자, 그럼 오늘은 기동량만 한번 해놔봐요. 그러면 이제 요건 눈으로 익혀요. 요거는 대축척, 소축척. 비교하면 요거하고 요거는 대축척, 요거는 소축척, 요거는 1000단위, 100단위, 요거는 1000단위가 돼. 근데 우리가 1000단위 축척, 대축척은 요 사이에다 적어놔요. 0.0이더라도 소수 첫째 자리까지. 그러니까 0.1까지 끝수를 맞추라는 거야. 사이에다 집어넣어놔요. 자, 여기는 자 0.1이라도 우리 1000단위 축척은 1제곱미터로, 그러니까 정수로 자연수로 등록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대축척은 몇째 자리? 소수 첫째 자리로 등록하라는 거고. 그러면 우리 1000단위 축척은 뭐예요? 1제곱미터로 등록하라는 거야. 그러면 이제 이게 이제 끝수 처리, 단수 처리가 돼요. 자, 이렇게 적어놓고 이제 또 설명을 따라봐요. 그럼 대축척은 얼마나 소수 몇째 자리까지? 첫째 자리. 그래서 끝수를 맞춰서 등록하라는 거고, 요거는 뭐예요? 1제곱미터로 자연수로 등록하라는 거예요. 자, 그럼 한번 봅시다. 이렇게 적어놨으면 나머지는 이제 이해를 하셔요. 지난번에는 그럼 봐봐요. 축척 적어놓고 하나씩 이제 살이 붙여나가네요.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봐봐요. 자, 만약에 이렇게 이제 봐봐요. 여기에 87점 우리가 74. 자, 87.74라고 한번 해봅시다. 우리 학창 시절 때 평균 정산하는 거 소수 첫째 자리까지 한번 정산을 해봐요. 얼마예요? 87.7이 되죠. 그러면 87.75다. 그러면 뭐예요? 87.8. 그러면 87.76이다. 얼마죠? 87.8이 되죠. 그러면 소수 첫째 자리까지 끝수를 맞춘 거죠. 평균 정산을 할 때. 그러면 우리 학창시대의 평균 정산은 뭘로 한 거예요? 4, 4, 5, 2. 4 미만은 버리고 5 이상은 올려라. 이게 4, 4, 5, 2죠. 근데 이제 봐봐요. 근데 두 필지를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보죠. 자, 4, 4, 5, 2번 한번 해봐요. 4, 4, 5, 2번. 자, 그러면 요 4, 4, 5, 2번 학창시절로 가서 4, 4, 5, 2번 하면 얼마죠? 123.5. 요거는 뭐예요? 123.4. 더 해볼래요? 246.9. 더 해볼래요? 246. 얼마예요? 8. 그럼 4, 4, 5번 하니까 어디가 커요?
0.1. 그러면 0.1이 커져. 그럼 두 필지만 해도 0.1인데 전국토로 하면 천문학적인 허수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 그래서 4.4.5입을 포기하고 드디어 이런 게 탄생하네. 읽어봐요. 5.4.5입법을 도입하네. 자, 5.4.5입법은 봐봐요. 오라는 거야, 이게. 오게 오라는 거야, 이게. 그러면 봐봐요. 우리 대축적은 요 두째 자리를 기준 5로 끝났을 때, 5로 끝났을 때 요거만 한 번 더 잡으면 돼. 짝수, 홀수. 짝수는 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23.4라는 거예요. 영도 짝수는 벌이라는 거예요. 여기 홀수의 짝수예요. 홀수. 에러, 안 에러? 에러면 뭐에 붙여줘야죠. 그럼 123.4. 그러니까 더하니까 246.8. 그래서 일치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부상 허수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4.4.5입을 포기하고 무슨 5입을 도입해? 5.4.5입. 그러니까 이거는 두째 자리가 5로 끝날 때만 조심하면 돼. 5로 끝날 때만. 5로 끝날 때. 이게 5.4.5입이야. 그러면 여기 봐봐요. 그러면 자 123.451을 끝났다. 두째 자리를 기준하니까 5를 끝나서 5를 초과했어. 5를 초과했어. 그럼 요 앞에는 홀수 짝수 볼 것도 없어. 무조건 올려주면 되는 거야. 이게 그렇게 어렵나요? 결론은 안 해서 그렇다라는 거야. 그럼 요거는 결론적으로 123.5가 되죠. 그럼 요번에는 123.441이야. 두째 자리를 기준하는데 5죠. 5예요, 4예요. 4 그럼 버리면 되는 거야. 그래서 이게 뭐예요? 123.4가 되는 거야. 그럼 요거는 상관쓸 필요 없죠. 123.461이다. 그럼 두째 자리가 5야, 4, 5, 6이야. 6이니까 이거는 그냥 올려버리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두째 자리를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째 자리 5로 끝났을 때만 조심하면 돼. 5로 끝났을 때는 앞에 홀수냐 짝수냐 그것만 확인해 두면 돼. 짝수예요. 그렇죠? 영도 짝수예요, 홀수예요. 인정해. 영도 짝수에 불과 짝수에 경향하죠. 그러면 영도는 짝수는 버리고 홀수는 올려주라는 거다. 무슨 5입? 5.4.5입이 되는 거야. 자, 하나만 더 하고 이제 봐봐요. 123.5다. 그러면 요걸로 왔어요. 천단위 축적으로 왔어요. 요거는 첫째 자리가 기준이야. 첫째 자리가. 자, 첫째 자리가 5로 끝났죠. 앞에 홀수의 짝수예요. 홀수. 그럼 얼마로? 124로 정수로 등록하라는 거야. 자, 여기 봐봐요. 122.5다. 그러면 첫째 자리가 5로 끝났죠. 앞에가 홀수의 짝수예요. 짝수 버려. 그러면 122가 되는 거야. 자연수로 등록하라고 그랬으니까. 자, 이번에는 123.2, 123점. 만약에 122.51이 나왔다고 생각해봐요. 자, 그러면 첫째 자리가 5죠. 근데 5를 초과했잖아. 근데 여기는 홀수 짝수 볼 게 없어. 무조건 올리면 돼. 얼마다? 123. 그렇죠. 123이라는 거. 그러니까 어려운 게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걸 상당히 어려워하고 있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저희가 그러면 오늘은 이제 이걸 들어놓고 이제 면적의 등록 단위와 관련돼서 다시 건수 처리로 가서 면적의 결정 및 측량 계산의 건수 처리 거기에다 줄 써놓고 무슨 5입이라고 써놔요? 5.4.5입 그러나 써놔요. 5.4.5입. 자, 5.4.5입에다 이제 써놓고 이제 마무리 한번 해봅시다. 여기는 자, 그만 봐봐요. 자, 요건 우리 지난주에 배웠던 거 봐봐요. 1, 2, 3, 4 자정. 그 다음에 5, 6. 요거는 홀수의 짝수예요. 홀수. 한자로 보니까 홀기. 요거는 뭐예요? 짜고네. 그럼 봐봐요. 짝수는 버려, 안 버려? 버리려. 그럼 버리니까 뭐예요? 여기에다 써요. 우사네요. 자, 홀수는 홀기자니까 뭐예요? 기. 자, 그래서 우사, 기상법이라는 말을 써주기도 한다는 거야. 자, 짝수는 버리고 홀수는 올려줘라. 그래서 어떤 책은 우사, 기상법. 우가 뭐예요? 짝수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된 책도 있어요. 우사, 기상법. 그럼 봐봐요. 짝수는 죽이고 홀수는 올려줘라. 그래서 요거는 짝우죠. 요거는 홀수야. 그래서 5.4.5입을 뭐예요? 다른 말로 우사, 기상법이라고 그러기도 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가 뭐예요? 짝수죠. 기가 홀수니까. 그래서 자, 홀수는 짝수는 죽이고 홀수는 올려줘라. 이게 뭐예요? 우사기상법이에요. 그러면 얘네들은 그러면 뭐가 중요해요? 축척이 중요하겠죠. 축척이. 그렇죠. 그러면 저희가 그러면 다시 이제 한번 잡아보죠. 봐봐요. 만약 500분의 1에서 자, 123점. 자, 4, 5, 1을 단수 처리하면 그러면 한번 해봐요. 단수 처리하면 얼마죠?
자, 여기가 이제 첫째 자리를 기준으로 해야죠. 그런데 5를 했더니 5를 초과했죠. 그러면 요 앞에 홀수의 짝수예요. 짝수 볼 것도 없어. 무조건 올리면 돼. 그럼 얼마다? 123.5가 된다라는 거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요거는 두째 자리를 기준으로 한다니까. 두째 자리로. 그러면 요거는 짝수 홀수 볼 거 없다니까. 5를 초과. 그러니까 이거하고 헷갈리지 말라고요. 요거하고. 요거 봐봐요. 요거는 뭘로 끝났죠? 앞에 짝수 홀수예요. 짝수. 그때는 어때요? 버려야죠. 아까 짝수는 버리라고 그랬잖아. 자, 만약에 여기서 500분의 1에서 1200, 123.441이 나왔다. 단수 처리하면 두째 자리를 기준으로 하니까 여기 봐봐요. 4야 5야? 4죠. 그럼 5 미만이니까 버리면 되죠. 얼마다? 123.4. 이게 뭐 그렇게 어렵습니까? 그러니까 생각을 안 하니까 어려운 거지. 자, 이번에는 그러면 하나만 더 하고 이제 잠시 한번 쉬어보자고. 자, 그러면 이번에는 1000분의 1일 때, 그러면 1000분의 1일 때, 그러면 123.441을 단수 처리하면 해봐요. 자, 여기가 이제 뭐예요? 여기가 4야 5예요. 4죠. 그러면 이건 버려야 되겠네. 얼마다? 123. 이거요. 자, 이거는 그러면, 자, 123.551이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자, 첫째 자리가 기준이죠. 그러니까 여기 홀수 짝수 볼 게 있어? 없어? 없어. 무조건 올려주면 되는 거야. 홀수라고 하는 게 아니라 5를 초과하면 홀수 짝수 볼 게 없다니까. 무조건 올려주면 돼. 얼마죠? 124. 이렇게 되는 거야. 자, 만약에 123.5 요거는 이제 요렇게 끝날 때는 또 다르죠. 봐봐, 5로 딱 잘라줬잖아. 그럼 앞에 짝수 홀수 그때는 124. 그렇죠. 만약에 122.5다 그러면 이렇게 끝났어요. 그러면 여기 앞에 짝수 홀수예요. 짝수만 버려라. 얼마다? 122. 그럼 만약에 122.51로 나왔다. 51로 나왔다. 그러면 여기 이제 5죠. 그럼 5를 초과해버렸잖아. 그러면 여기는 짝수 홀수 볼 것도 없어. 무조건 올리면 돼. 그럼 얼마다? 123. 그래서 이렇게 의미를 잡아두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이번 달에는 요 면적 등록과 관련해서 건수 처리는 이제 기본 동량만 해놓고 왜 4452을 아니고 5452을 도입하게 됐는지. 그러면 요거는 단수 처리와 관련돼서는 이제 다음 달에 굳히기 작전하면 되고. 자, 그러면 여기까지는 이번 달에 반드시 잡아놔야 돼. 이제 요거는 자, 약간의 의문표를 좀 달아놓고요. 그럼 첫 번째 수평면상의 넓이, 면적 측정의 대상이 아닌 것 머릿속에 줄줄줄 알아야 되고. 여기 암기 코드 하나 만들어놨습니다. 지적 현황 측량과 경계 보건 측량, 검사 측량에서 뭐 된다? 제외. 면적 측정의 방법과 관련돼서는 두 가지 있는데 눈띵해요. 도면은 뭐예요? 전자 면적 측정법. 좌표 면적 계산법은 어디에서? 경계점, 좌표, 경함은 경유의 측량. 그렇게 해서 마무리를 해놓고 다음 달에 이제 요 면적 등록과 관련돼서는 확신을 가지면 돼. 이건 처음 낯선 사람은 그냥 기동량으로 들어두시면 돼요. 왜 4452을 포기하고 5452을 도입하느냐? 장부상 허수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감각적으로만 익혀놓으면 돼요. 그래서 좀 쉬었다 계속 나가겠습니다.